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10월의 밤, 넥스젠 이노베이션즈의 강태민 대표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라운지에서 열린 파티는 대한민국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집합소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값비싼 샴페인 잔에 부딪혀 무지개를 그렸고, 나지막한 클래식 음악은 권력과 야망에 대한 속삭임과 뒤섞였다. 태민은 맞춤 제작한 톰 포드 슈트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의 미소는 그가 방금 확보한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만큼이나 눈부셨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젊고 카리스마 넘쳤으며 무자비했다. 넥스젠은 그의 지휘 아래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로 떠올랐고, 오늘 밤은 그의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잠시 잔을 들어 투자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넥스젠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태민은 이 순간을 만끽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회사, 완벽한 명성,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적인 아내. 그의 아내 한지수는 어디에 있을까? 태민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수수하며 존재감이 없었다. 태민은 그녀의 그런 점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유용하게 여겼다. 그녀는 그저 강 대표의 아내라는 직함에 만족하는 평범한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가 아는 한 그녀의 세상은 집안의 주방과 정원이 전부였다. 바로 그때 라운지의 웅장한 오크문이 조용히 열렸다. 파티의 소음이 잠시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땀에 전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헬멧을 벗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뺨에는 먼지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다. 그녀는 신속한 생각이라는 작은 로고가 밝힌 배달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든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 여자는 한지수였다. 태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수는 수십 쌍의 눈이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꼈지만 남편인 태민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이 상황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중요했다. 태민이 오늘 아침 다른 중요한 계약서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모르고 서재에 두고 나간 것이었다. 그것 없이는 오늘 파티의 진정한 목적인 최종 계약이 성사될 수 없었다. 여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거 서재에 두고 가셨어요. 급한 것 같아서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태민은 그것을 받아들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밤, 그의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여자, 강 대표 부인 맞아요? 세상에 배달부라니 넥스젠 안주인이 저런 일을 한다고? 태민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뿌리치듯 봉투를 낚아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한지수 씨,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요? 내 파티를 망칠 작정인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수는 당황했다. 태민 씨, 그게 아니라 서류가 중요해서. 닥쳐. 태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음악이 멎었다. 당신 같은 천박한 배달부가 낄 자리가 아니야. 내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는 지수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지수의 얼굴이 고통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정이나 연민은 없었다. 오직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즐거움이 뒤섞인 시선들 뿐이었다. 그들은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과도 같았다. 당장 이 옷 벗어 던지고 꺼져. 태민이 그녀를 문 쪽으로 거칠게 밀쳤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이 역겨워. 지수는 비틀거리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몇 년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가운 야망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괴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고아 출신으로 태민의 성공을 묵묵히 내조하는 아내로 살았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역할이었으니까.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시작한 이 작은 배달 사업조차 그에게 비밀로 했다.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내이기를 바랐다. 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민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았다. 미안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완벽한 파티를 방해해서, 그리고 당신의 역겨운 아내 노릇도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그녀는 몸을 돌려 쿵쿵쿵 배달부의 무거운 부츠 소리를 울리며 라운지를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 공간을 울렸다. 태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감히 저 여자가? 그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하하, 죄송합니다. 집안에 작은 문제가 있어서요. 자, 다시 파티를 즐깁시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내쫓은 배달부가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성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짓밟은 것이 아내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그 자체였다는 것을.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파티장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한지수는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의 등을 기댔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수십 쌍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민의 잔인한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 같은 천박한 배달부가 낄 자리가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동안 그녀는 숨을 죽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힘도 없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헬멧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들이 함께 살던, 아니, 강태민이 소유하고 그녀가 갇혀있던 펜트하우스로 다시 올라갔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파티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위층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지수는 현관의 부츠를 벗어 던졌다. 쿵 하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거실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들,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지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다. 그녀가 서 있는 이 화려한 감옥은 강태민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모든 가구, 모든 예술품이 그의 취향, 그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곳에 한지수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색깔을 지우고 오직 강태민의 아내라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동정이었을까?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야망에 불타는 유능한 엔지니어였다. 성진 그룹의 막대한 부와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에게 태민의 순수한 열정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숨겼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진그룹의 상속녀라는 배경을 사랑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고아 한지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그 평범함을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성공은 그를 바꿔놓았다. 넥스젠이 성장할수록 그는 오만해졌고 그녀의 평범함은 점차 무능함과 부족함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그녀를 공식적인 자리에 데려가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조용한 태도가 자신의 명성에 흠이 된다고 생각했다. 오늘 밤의 굴욕은 그 모든 억압과 무시가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하객들 앞에서 잔인하게 짓밟았다. 지수는 천천히 드레스룸으로 걸어갔다. 한쪽 벽면은 태민의 값비싼 슈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반대편 구석에 그녀의 소박한 옷 몇 벌이 초라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이 아니라 이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속옷 몇 벌, 그리고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낡은 티셔츠 몇 장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땀과 먼지에 젖은 배달부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것이 강태민이 경멸했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모습이기도 했다. 신속한 생각은 그녀가 익명으로 설립한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답답한 펜트하우스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보석함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대신 그 아래 깔린 서류 봉투를 꺼냈다. 변호사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둔 서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혼 합의서.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한지수를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왼손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태민이 넥스젠 초기에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맞춰준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는 이것을 성공의 증표라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구속의 족쇄였다. 그녀는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반지가 빠져나간 손가락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이혼 서류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차가운 다이아몬드가 종이 위에서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이 집에 미련은 없었다. 태민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화려한 공간, 그가 그녀를 가두었던 이 세장.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가 3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번호,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이나 당황 대신 오랜 기다림이 묻어 있었다. 최비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붙여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그는 그저 언제든 돌아오실 곳을 지키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지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최 비서님,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아가씨, 듣고 있습니다. 돌아갈 준비가 됐어요. 그 한마디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최 비서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10분 뒤에 로비 앞으로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성진그룹의 법무팀도 대기시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즉각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고마워요. 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땀의 전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무시당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눈빛이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한지수, 성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녀는 조용히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나갔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완벽한 파티를 즐기고 있겠지만 그가 내일 아침 마주할 현실이 얼마나 참혹할지 전혀 알지 못할 터였다. 그 굴욕적인 파티가 열린 지 정확히 일주일 후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성진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태민의 넥스젠 사옥이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만든 스타트업의 야망을 상징한다면 성진그룹의 건물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묵직한 권위와 역사를 대변했다. 흑요석 같은 외벽은 아침 햇살을 냉정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로비는 거대한 성당처럼 고요하고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았고 공기마저 통제되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전 9시 정각 검은색 마이바흐 S680 세단이 빌딩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최 비서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깨뜨렸다. 한지수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땀에 젖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질샌더의 차콜 그레이 슈트, 목선을 감싸는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발목을 감싸는 지미 추의 스틸레토 힐.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은 깔끔한 로우 포니테일로 묶여 그녀의 날카로운 턱선과 지적인 이마를 드러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붉은 입술은 단호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녀가 로비를 가로지르자 모든 임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나지막하지만 일사불란한 인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3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억지로 외면했던 이 무게감, 이 갑옷 같은 익숙함이 그녀를 감쌌다. 이것이 그녀의 원래 자리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라는 연극을 끝냈다. 이제 그녀는 성진그룹 전략투자본부의 실질적인 지배자 한지수 부회장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최고층 임원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최 비서에게 간결하게 지시했다. 오늘 오전 10시 투자심의위원회 긴급 소집하세요.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모든 포트폴리오, 특히 신규 벤처 캐피탈 안건들 전부 제 사무실로 올리세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가씨. 아니, 부회장님. 최 비서가 정정하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3년간 볼 수 없었던 희미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넥스젠 이노베이션즈의 사무실. 강태민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은 최악이었다. 파티 다음 날 아침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와 이혼 서류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발견했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배달부 따위가 자신을 떠나? 그는 그것을 사랑의 종말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반란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지수가 금방이라도 돈이 떨어져 울며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시리즈 C 투자 유치가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넥스젠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성진 캐피탈이라는 거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진의 투자가 확정되어야만 나머지 자금도 따라 들어올 것이었다. 태민은 성진의 실무진을 구워 삼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있었다. 대표님,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금 당장 뉴스 보셔야 합니다.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성진건인가? 드디어 승인 났어? 비서는 말없이 벽걸이 TV를 켰다. 경제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성진그룹, 3년 만에 돌아온 유령 상속녀 한지수, 전략투자 부회장으로 전격 취임.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한 여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태민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화면 속의 여자는 그가 알던 한지수가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표정. 하지만 그 얼굴은 그가 지난 3년간 매일 밤 경멸하며 바라보던 바로 그 아내의 얼굴이었다. 말도 안 돼. 태민이 중얼거렸다. 이건 조작이야. 동명이인이겠지. 그는 자신을 애써 설득하려 했다. 내 아내는, 지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평범한 여자라고.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높아졌다. 비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태민은 미친 듯이 태블릿을 집어들어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성진그룹 한 회장의 숨겨진 손녀, 와튼 스쿨 MBA 수석 졸업, 유럽 지사에서 10억 유로 규모 펀드 비밀리에 운용. 기사들은 그녀가 3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돌연 잠적했던 사실까지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그 잠적의 시작점이 바로 자신과의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태민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왜 자신의 배경을 숨겼는지, 왜 그토록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그 이해는 안도감이 아닌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다. 자신이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천박한 배달부라 부르며 내쫓은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성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무기였다. 하지만 이제 그 서류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진 캐피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요. 한지수 부회장이라니. 그게 누굽니까? 새로 오신 분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적인 목소리는 태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아, 강 대표님, 못 들으셨습니까? 오늘부로 저희 투자 결정의 최종 승인권자이십니다. 넥스젠 안건도 한 부회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마 조만간 연락이 갈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무실은 완벽하게 조용했지만 그의 귓가에는 자신이 지수에게 퍼부었던 그날 밤의 폭언이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이 역겨워. 그로부터 사흘 뒤 강태민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성진 캐피탈 본사 40층 전략 회의실로 향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수가 성진그룹의 상속녀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든 소화하려 애썼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묘한 희열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자신의 아내가 재벌 상속녀였다니 그는 이혼 서류를 즉각 파기했다.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았다. 지수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그녀가 그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했던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아내와 넥스젠 그리고 성진그룹의 막대한 부까지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쥘 생각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지수가 감정에 약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약간의 사과와 감동적인 연설이면 그녀는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미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 미소는 즉시 그의 얼굴에 얼어붙었다. 거대한 흑요석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혹한 권위의 화신 한지수 부회장이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성진 캐피탈의 핵심 임원들과 다른 벤처 캐피탈의 대표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미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 지난 3년간 그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온기나 순종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눈은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이물질 혹은 분석해야 할 데이터 조각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민 대표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회의실 전체를 선명하게 울렸다. 제 이름은 한지수 부회장입니다. 오늘 넥스젠의 시리즈 C 투자 유치 발표를 맡으셨지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시작하시죠. 그녀는 태민을 여보라고 부르지도 그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태민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하며 헛기침을 했다. 아, 네, 한 부회장님,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다. 미래를 여는 기술, 넥스젠 이노베이션즈. 처음 10분간 태민은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타고난 연기자였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늘 투자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는 넥스젠의 혁신적인 AI 기반 물류 최적화 기술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시장의 잠재력,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폭발적인 예상 성장률. 그가 준비한 그래프들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다. 그는 슬쩍 지수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서류만 검토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상입니다. 넥스젠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기다리겠습니다. 태민이 발표를 마치고 자신 있게 고개를 들었다. 보통 이쯤이면 감탄 섞인 질문이나 박수가 터져 나와야 했다. 하지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침묵을 깬 것은 지수였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에 든 보고서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강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군요. 태민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보고서 18페이지, 4분기 예상 매출액 500억.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재 귀사의 월 평균 매출은 30억에 불과합니다. 단 2달 만에 매출을 5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약이나 MOU라도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태민은 당황했다. 그건 현재 논의 중인 대형 계약건들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하면 논의 중인 것과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지수가 말을 잘랐다. 성진은 희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투자하죠.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사의 현금 소진 속도 burn rate가 동종 업계 평균의 2.8배입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과 임원 복지비가 비정상적으로 높군요.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다른 투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태민이 자신을 사치품처럼 취급하며 썼던 바로 그 돈을 지적하고 있었다. 태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그 유능한 인재가 강 대표님 본인을 포함하는 것 같군요. 지수가 콧방귀를 뀌지도 않고 응수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죠. 넥스젠의 혁신적인 AI, 알고리즘. 이 기술의 원천 소스 코드를 성진의 기술 실사팀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희 예비 검토 결과 귀사의 알고리즘이 몇 년 전 파산한 한 소규모 스타트업의 특허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벼락이 내리친 듯했다.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것은 그가 업계에서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다. 그는 젊은 엔지니어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그를 교묘하게 파산시켰다. 이 사실을 이 여자가 어떻게 아는 거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완전한 모함입니다. 우리 기술은 100% 자체 개발. 태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렇습니까? 지수가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실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겠군요. 하지만 강 대표님, 당신의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다른 투자자분들께는 매우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행동에 다른 모든 투자자도 따라 일어섰다. 성진 캐피탈은 넥스젠 이노베이션즈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유는 경영진의 투명성 부재와 핵심 기술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녀는 태민을 지나쳐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잠깐, 지수야. 태민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이성을 잃은 그는 더 이상 한 부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한지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지수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 대표, 당신과 나의 사이는 당신이 그 파티에서 내 얼굴에 모욕을 퍼부었을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 자리는 배달부라고 무시했던 내 아내가 아니라 성진그룹의 부회장 한지수가 당신의 오만함과 거짓말로 가득 찬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내 평가는 불합격입니다. 그녀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다. 다른 투자자들도 한마디 말 없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태민을 외면하며 서둘러 빠져나갔다. 태민은 거대한 흑요석 테이블 앞에 홀로 남겨졌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미래를 여는 기술이라는 그의 야심찬 문구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내쫓은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성진 캐피탈의 40층 회의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강태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탑승할 마이바흐가 아닌 빌딩의 화강암 기둥의 등을 기댔다. 불합격입니다.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고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전체에 대한 냉혹한 평가였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간신히 차에 올라타 넥스젠 본사로 돌아가는 동안 재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한지수는
강태민이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전에 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성진 캐피탈 이름으로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하세요. 넥스젠 이노베이션즈. 경영 투명성 및 핵심 기술 신뢰도 문제로 투자 무기한 보류.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태민이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전화는 불길한 진동을 멈추지 않았다. 경제지의 속보 알림이 가장 먼저 떴다. 속보, 성진 캐피탈, 넥스젠 투자 전격 보류, 신뢰 문제. 기사는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넥스젠의 잠재적 위험성을 거론했다. 업계 1위인 성진의 이 발표는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위험 신호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민이 대표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그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방금 V테크 벤처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진의 실사 결과를 신뢰한다며 이번 시리즈 C 투자에서 전액 빠지겠다고 합니다. V테크는 2순위 투자자였고 성진의 눈치만 보고 있던 곳이었다. 뭐라고? 태민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었다. 박 이사 그 자식이 감히. 내가 직접 전화하지. 하지만 그가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기업 금융팀장이었다. 강 대표님, 유감스러운 소식입니다만 성진 캐피탈의 발표로 인해 귀사의 리스크 등급이 재조정되었습니다. 금주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00억 원의 브릿지론에 대해 연장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장 불가능이라니. 태민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 돈은 다음 주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상환될 예정이었잖.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강 대표님, 투자금이 불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전화는 냉정하게 끊겼다. 이것이 도미노의 시작이었다. 성진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빠져나가자 넥스젠이라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넥스젠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언론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세대 유니콘이라며 칭송하던 넥스젠을 향해 거품 논란, 기술 도용 의혹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다. 태민은 이 모든 것이 지수의 계획적인 복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했다. 이것은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의 연장선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지수를 아내로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CFO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는 경비실을 통해 호출을 시도했지만 그런 입주자는 없다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의 집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태민은 차 안에서 그녀의 예전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시는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그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건 비즈니스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제발 만나줘. 그 문자들은 죽은 번호로 전송될 뿐이었다. 그는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에서 그는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한지수 부회장님, 나 강태민이야. 내 남편이라고.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로비의 직원들은 그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볼 뿐이었다. 곧이어 보안팀이 그를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CEO에서 하루아침에 스토커 신세로 전락했다. 한편 성진그룹 40층 부회장실. 한지수는 넥스젠의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을 태블릿으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방금 강태민 대표가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다 퇴거 조치되었습니다.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적인 접촉은 차단하세요. 법무팀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강태민이라는 남자를 자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도려낸 후였다. 그녀의 시선은 넥스젠의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파일로 향해 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 파산한 작은 스타트업 알고리즘 랩에 대한 자료였다. 최 비서님, 이 회사 알고리즘 랩의 대표였던 김진우 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넥스젠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바로 세울 생각이었다. 다시 넥스젠 사무실. 태민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채 돌아왔다.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은행은 목을 조여왔다. 당장 내일 직원들의 월급날이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50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다. 자금은 완전히 말라붙었다. CFO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준비해야. 닥쳐. 태민이 눈을 번뜩였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광기로 변해 있었다. 내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고작 계집애 하나의 변덕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달려가 회사의 모든 계좌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한 계좌에 고정되었다. 차세대 RD 예비 펀드. 그것은 정부 지원금과 특정 투자자들의 목적성 자금으로 구성된 법적으로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불법이었다. CFO가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경악했다. 대표님, 그 돈은 안 됩니다. 그건 시끄러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라도 해봐야지. 태민은 이성을 잃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거야. 은행 대출 받고 월급 주고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든 지수를 설득하든 다른 투자자를 찾든 할 거야. 이건 그냥 잠시 빌리는 것뿐이야. 그는 CFO를 밀치고 보안 카드를 긁어 자금 이체를 승인했다. 500억 원,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총액. 막대한 자금이 예비 펀드 계좌에서 빠져나가 운영 계좌로, 그리고 채권단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컴퓨터 화면에 뜬 이체 완료 메시지. 태민은 안도의 한숨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일단 회사가 당장 부도나는 것은 막았다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유능하지만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회사 돈을 훔친 범죄자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위스키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그는 몰랐다. 그가 저지른 불법 이체의 모든 로그 기록이 한지수가 심어둔 내부 감사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태민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법적으로 이체한 자금으로 간신히 급한 불을 끄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 성진그룹 40층의 한지수 부회장실은 전쟁 상황실처럼 분주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넥스젠의 내부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투자 검토를 명분으로 심어둔 최고 수준의 회계 감사팀이 보내오는 데이터였다. 부회장님, 최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방금 강태민 대표가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RD 예비 펀드 580억 원을 운영 자금 계좌로 무단 이체, 즉시 대출 상환 및 급여 지급에 사용했습니다. 완벽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지수는 스크린에 뜬 붉은색 경고 라인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대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인간을 지난 3년간 뼛속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위기에 몰리면 반드시 가장 쉽고 불법적인 길을 택할 위인이었다. 증거는? 그녀가 짧게 물었다. 모든 이체 기록, 승인 로그, 관련 계좌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그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강태민을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간단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명성, 그의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신기루 자체를 무너뜨려야 했다. 넥스젠이라는 회사는 강태민의 오만함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녀는 그 기반 자체를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김진우 씨는 찾았습니까? 그녀가 화제를 돌렸다. 알고리즘 랩의 대표. 강태민이 넥스젠을 설립하기 직전 그의 혁신적인 AI 알고리즘의 진짜 주인이었던 비운의 엔지니어였다. 최 비서는 준비했다는 듯 다음 파일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파일 속 사진에는 몇 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진우. 한때는 강태민과 함께 실리콘밸리에서 꿈을 키우던 천재 프로그래머였다. 그는 현재 구로디지털 단지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신용불량자 신세에 대인 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강태민이 그를 철저히 짓밟아 놓은 결과였다. 그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강태민을 상대로 기술 도용 소송을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지만 원본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최 비서님은 법무팀과 함께 횡령건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김진우 씨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차단하세요. 강태민이 그를 다시 해코지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슈트 재킷을 걸쳤다. 1시간 뒤 지수는 경호원 한 명만을 대동한 채 구로동의 허름한 오피스텔 상가에 도착했다. 진우 컴퓨터 수리라는 간판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가 유리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영업 끝났어요. 가세요. 김진우 씨.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강태민 대표에 대해서요. 그 이름이 나오자 안쪽에 기척이 멎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김진우는 사진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공포에 질린 눈. 당신, 누구야? 강태민이 보냈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가 문을 닫으려 했다. 지수는 발을 문틈에 끼워 넣었다. 저는 성진그룹의 한지수 부회장입니다. 며칠 전 넥스젠의 투자를 보류시킨 사람입니다. 김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뉴스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값비싼 옷차림과 단호한 태도는 강태민의 부류와 비슷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곳에는 탐욕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성진그룹이 왜 나를? 그가 경계를 풀지 않고 물었다. 당신의 기술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요. 지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넥스젠의 핵심 AI, 알고리즘, 그거 당신 거죠? 강태민이 훔친 거 맞습니까? 김진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공포의 발작이었다. 그 자식,
그 자식은 악마야. 내 모든 걸 뺏어갔어. 내 코드, 내 회사, 내 인생 전부를. 그는 무너질 듯 벽을 짚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그는 내 모든 증거를 없애고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었어. 증거, 정말 없습니까? 지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같은 천재 엔지니어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코드를 백업 하나 없이 넘겨줬을 리가 없는데요. 김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 누구도 믿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눈빛은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쪽 먼지가 쌓인 서버렉으로 걸어갔다. 그는 바닥재를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둔 작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전부요. 지수는 최 비서가 미리 준비한 보안 노트북을 열었다. 하드 디스크가 연결되자 수년 전의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원본 소스 코드, 개발 일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강태민이 넥스젠을 설립하기 6개월 전 김진우에게 보냈던 이메일이었다. 진우야, 내 알고리즘 정말 대단하다. 이걸로 우리 함께 세상을 놀라게 해보자. 일단 소스 코드부터 나에게 넘겨줘. 내가 투자 유치를 맡을게. 그리고 그 직후 강태민은 잠적했고 3개월 뒤 넥스젠 이노베이션즈가 설립되었다. 그가 발표한 혁신적인 기술은 김진우의 코드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했다. 이 모든 파일에는 타임스탬프와 디지털 서명이 남아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지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였다. 김진우 씨, 성진그룹이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팀이 당신의 법적 대리인이 될 겁니다. 그녀는 김진우를 성진그룹이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즉시 이동시켰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강태민의 현재 범죄인 횡령과 그의 성공 신화를 만든 원죄인 기술 도용. 그날 밤 넥스젠 이노베이션즈의 모든 주주에게 긴급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발신인은 2대 주주인 성진 캐피탈 및 연합 투자자 그룹이었다. 제목 넥스젠 이노베이션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 안건 대표이사 강태민 해임 및 특별감사 선임의 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법 자금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착각하며 위스키를 마시던 강태민은 그 이메일을 받고 얼어붙었다. 그는 이것이 또 한 번의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대화로 뒤집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모든 증거를 손에 쥔 냉혹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넥스젠 이노베이션즈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강태민의 펜트하우스 파티를 채웠던 축제 분위기나 흥분은 온데간데 없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세련된 회의실은 이제 법정이나 다름없었다. 주주들은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으로 향하는 한 남자, 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값비싼 제냐 슈트를 차려입었지만 며칠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헬쑥해진 얼굴과 충혈된 눈을 감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이것이 한지수의 유치한 복수극이며 자신이 주주들을 설득하여 이 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따를 것이며 자신만이 그 돈을 벌어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태민은 마이크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불미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유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대 주주인 성진 캐피탈이, 아니 한지수 부회장이
저의 해이만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한지수라는 이름을 경멸하듯 내뱉었다. 이것은 명백한 적대적 인수시도입니다. 한 부회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넥스젠을 헐값에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 강태민이 누구입니까?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군 사람입니다. 저의 리더십 하에.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쾅 하고 열렸다. 태민의 연설이 무례하게 끊겼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태민은 또 어떤 방해냐는 듯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그가 본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한지수 부회장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성진그룹의 최고 법무팀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들 뒤로 김진우가 서 있었다. 몇 년간의 절망으로 망가졌던 김진우는 아니었다. 그는 말끔하게 슈트를 차려입었고 두려움에 떨던 눈빛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강태민을 향한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저자가 왜 여기에? 태민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지수는 단상을 향해 걸어오며 태민을 무시한 채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주주 여러분, 강 대표의 감정적인 호소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진 캐피탈의 투자자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김진우의 옆에 섰다. 저는 이분 알고리즘 랩의 전 대표이자 넥스젠 AI 알고리즘의 진정한 원천 기술 개발자이신 김진우 씨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 도용 의혹이 루머가 아닌 실체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저자는 사기꾼이야. 이미 법적으로 끝난 문제라고. 그렇습니까? 지수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여기 강태민 대표가 넥스젠 설립 6개월 전 김진우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원본이 있습니다. 내 알고리즘은 혁명적이다. 나에게 소스 코드를 넘겨주면 투자를 유치해 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크린이 분할되며 두 개의 복잡한 코드 라인이 나란히 나타났다. 왼쪽은 김진우 대표가 2020년에 타임스탬프를 받아둔 원본 코드, 오른쪽은 현재 넥스젠이 자랑하는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다시피 변수명 몇 개를 제외하고는 98.7% 일치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용이며 사기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기꾼, 우리 돈으로 남의 기술을 훔쳤단 말인가. 태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한지수, 네가 꾸민 짓이지. 이 복수심에 불타는 계집애야. 내가 너를 쫓아냈다고. 복수? 지수가 처음으로 태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당신이 말하는 복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오만함을 위해 한 천재 엔지니어의 인생을 짓밟은 것에 대한 대가입니까?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아니면 바로 어제 이 회사의 주주인 우리 모두의 돈, 정부 지원금 580억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하여 당신의 개인 부채를 막는데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까?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기술 도용이 과거의 원죄라면 횡령은 현재 진행 중인 범죄였다. 변호사는 즉시 강태민이 승인한 불법 자금 이체 내역, RD, 예비펀드의 계좌 로그, 그리고 대출 상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강태민 대표,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당신이 파티에서 나를 천박한 배달부라며 내쫓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양심까지 내쫓은 겁니다. 당신의 성공 신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도둑질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태민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해임 및 업무상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안건을 상정했다. 반대는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강태민은 공식적으로 넥스젠에서 해임되었다. 끝이 아니야. 이건 내 회사야. 태민이 무너진 듯 중얼거리며 단상에서 비틀거렸다. 그가 도망치듯 회의실 문으로 향했을 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성진그룹의 변호사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지수 측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기하고 있었다. 강태민 씨,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다. 업무상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 2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는 태민의 몰락을 알리는 마지막 소리였다. 그는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의실 입구에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제발 지수야 용서해줘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를 말없이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경멸했던 배달부 아내의 손에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남자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주주들과 김진우를 향해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태민이 절규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회의실 문이 닫히자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지수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이제 넥스젠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주주 여러분,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성진그룹은 넥스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넥스젠의 새로운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김진우 씨를 공식 추천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넥스젠 이노베이션즈의 간판은 성진 넥서스 솔루션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민은 1심 재판에서 횡령과 기술 도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진우 CTO의 지휘 아래 회사는 본래의 기술력을 되찾고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한지수는 성진그룹의 부회장이자 넥서스 솔루션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태민이 차지했던 바로 그곳이었지만 화려하고 과시적이던 인테리어는 사라지고 실용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가 3년 전 만들었던 작은 배달회사 신속한 생각의 매니저였다. 대표님, 저희 이번 분기 사회적 기업 인증 통과했습니다.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 취약계층 라이더 50명 추가 고용도 달성했어요. 지수의 입가에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성진그룹의 상속녀라는 무거운 왕관도 누군가의 아내라는 족쇄도 아닌 온전한 한지수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빛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잘했어요, 김 팀장. 다음 주 회의 때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권위가 아닌 따뜻한 리더십으로 가득 차 있었다.